얘기를 해요. 우리 김미성 과장님이 알아주겠습니다. 네. 남편에게 맡긴 내 돈 어디 갔니? 불안하다.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네, 저도 어디 갔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오랫동안 혼자 가장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를 다 책임지고 뭐 여기 적금 넣고 공과금 넣고 이걸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첫 번째로 모든 경제권을 당신한테 줄 테니 나는 생활비만 달라. 당신 알아서 다 해라. 남편이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럼 잘 맞- 그래서 그냥 잘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나머지 돈 갖고 막 정말 알콩달콩 되게 아끼면 잘 살았는데 5년 뒤 지나고 나서 저희 이제 아파트를 전세로 옮겨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당연히 남편이 이제 그걸 모을 줄 알고 네. 여보 우리 이사 가도 되지 했더니 이사를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아니 내 돈 어디 갔냐고. 내가 한 번도 안 써. 당신 다 줘. 나 요만큼만 받아 썼는데 내 돈 어디 갔냐고.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 나중에 이제 남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별명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발총.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장부가 많으니까 어디 가면 자기가 쏘는 거예요. 쏘도 한 번 쏘는 게 다다다다 막 쏘는 거예요. 1차부터 5차까지. 쫙 쏘는 거 시원하게 쏘시고 그다음에 또 팔랑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주식이 좋다거나 뭐가 좋다고 최용림 오빠랑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 최우리 피해서 그런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또 뭐 자기가 또 의리남이라고 친구들 어려운 것도 이게 남자들은 장부가 많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있으니까 내가 빌려줄게. 그 친구들 다 빌려주고 그 5년 뒤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전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하면 장부가 풍족해서 이게 그 소비가 너무 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좀 나눠서 하거나 그중에서 조금 알뜰한 사람이 잘 해야 되는데 너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알뜰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성 씨가 다. 네, 요즘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됐을 때도 그냥 화 한 번 안 내시고. 엄청 싸웠죠. 뭐 어디 갔냐, 뭐 내역서 갖고 와라, 뭐 내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뭐 다 했는데도 이거 뭐 어떻게 다 이제 나간 거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신 게 그럼 주식으로 뭐 주식도 있고 빌려주기도 하고. 빌려주는 못 받고. 빌려주는 거 못 받고요.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뭐 친구 회사에 투자했다. 뭐 이렇게 해서 못 받기도 하고. 남편하고 아내는 돈의 개념과 뭐가 너무 달라요. 남편은 자기가 쓰는 돈을 다 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룸살롱 가서 몇백만 원 써? 투자야. 그 친구가 나에게 큰 기회를 줄 거야. 뭐 사이보도 뭐 할 때 제대로 입성이 있어야 투자야. 제대로 보여야 돼. 근데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한테 뭐 사주면 왜 너는 벌지도 못하니까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남편은 제가 쓰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돈 개념 다르고 뭐 금고 같은 남편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보면 총각 시절에 정말 돈 한 푼 안 모으던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월급 받으면 쓰고 싶은 건 다 하고. 근데 이상하게 장가만 가면 내 집 마련을 하더라고요. 부인들이 적금도 붓고 알뜰살뜰하게 해서 물론 뭐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얻어서일 거지만 그런데 결혼 전에 돈이 많았던 처녀들은 김미성 씨 같은 사례를 겪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남편한테 맡겼다가 다른과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예. 둘 중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일이죠. 아니, 해주고 뱃속 빌어먹는다는 이런 통째로 주고 뱃속을 빌어주세요. 주세요. 옛날에 할머니들이 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남편 믿지 마라. 저 주머니 2개 차면은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는 벌써 100년 전 얘기니까 너도 저축해라. 그래서 나는 할머니한테 내가 뭐 사랑하는데 뭐 다 주지 뭐 그까짓 이랬는데 내가 긴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통장 각자 갖고 있어야 돼요. 각자. 그리고 물어보지도 말아야 돼요. 물어보면 꼭 꼬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전국에 계신 여러분 남편한테 돈 꼬가지고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별산제니까 그냥 어쩌면 우리 영감은 그렇게 뭐 저번에도 뭐 하고 난 신문 보고 매스컴 보면 뭐 하는지 알거든. 야 아이스 깨끼 하나 안 사주더라. 나는 그래도 자기 골프 치라고 하루에 10만 원씩 옛날에 참 한 40년 전에 그렇게 줬는데 자기는 안 주더라.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일부러 구두끈을 내가 늦게 매고 이제 운무릎으로 야 수아야 빨리 카운터 가라 이래. 그래서 당신이 좀 내. 야 넌 돈 잘 벌잖아. 돈 많은 사람이 쓰는 거야. 이랬다. 그래서 내가 내가 그래서 뭐 먹자 그러면 어디 식당 그래가지고 동네 식당 가면 가고 호텔 가면 안 가고. 내야 되니까. 서영 선생님이 너무 웃겨. 저희 매장에 오셨어요. 엄명난 누님하고 같이 옷을 사러 오셨어. 딱 좋잖아요, 옷이니까. 그럼 막 고르는데 고르지도 않으셔. 막 이제 카운터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깎아주지 마. 다 받아야 돼. 돈 다 받아야 돼. 우리 들어왔다고 그래서 절대 할인해 주면 안 돼. 다 받아야 돼. 싹 받아야 돼. 엄청 올리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조금만 할인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 없어. 다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놓고 본인은 돈을 안 내. 아니 근데 남자분들은 아내들한테 관리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제가 하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줘요 매달. 생활비를. 좀 사실은 넉넉하게 드리고. 근데 그러면 본인 거나 관리하지. 나머지 거를 이제 관리하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놀랬나 봐. 이 영수증함을 내가 쓴 거를 갖다가 이제 한꺼번에 넣어놓으면은 맨날 이제 체크를 하는데 내가 요번에는 안 하던 짓을 했어요. 로또를 10장을 산 거야. 그러니까 이 우리 집사람이 볼 때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 무슨 일을 저질렀구나. 왜 갑자기 로또를 당신 뭐야? 왜 로또가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근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긴 뭐한데 역대 대통령급 한 분을 꿨어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보면 대통령이 나한테 나오지 그래갖고 한번 로또를 10장 샀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 옛날에 살 때는 한두 장은 맞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그 쓸데없는 짓 해갖고 욕 먹었잖아 아침에. 대통령은 개꿈이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뭐 항상 조심해서 쓰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연예인이 나도 뭐 나왔는데. 그럼 배우들하고 나도 연예인이지만 연예인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로또 타야 된다 그래서 매니저한테 억지로 이거 촬영하다가 내려가가지고 로또를 샀어. 근데 이게 이제 발표되는 날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한테 줬어. 이거 형 언제 발표되는지 이거 좀 다 그걸 맡겨놓고선 까먹었어. 지금 그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우리 형한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물어보니까 뭐 하더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돈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관리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사실 그 대신 편한 건 내가 쓴 거를 보면은 특히나 뭐 술 먹고 제가 만약에 이제 후배들 사주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 한 번은 내가 난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산 거야? 정말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아무리 친구 같고 외롭다고 친구 만들겠다고 내 이 돈을 쓰는 정말 너무 후회되는 거야. 이게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아닌 거야. 내가 미친 거야. 근데 다행히 내가 만약에 그걸 관리한다면 이제 만약 뭐 이렇게 내가 얼마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이 체크를 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 가끔 그래요. 지나가면서 아니 밥 먹을 때 꼭 소화 안 되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손이 떨리면서 이게 저기 친구 만들라고. 그거밖에 나는 부부 중에 알뜰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정답인데. 그렇죠. 근데 둘 다 서로 알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서로. 네. 각자 하시죠, 저희 단 한 번도 우리 아내한테 안 먹혀요? 안 맡긴 게 아니라 생활비를 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내가 뭐 통장 뭐 달라 이런 행적을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희 아내는 내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나도 우리 아내가 얼마 버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간에 파워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목돈을 쓸 일이 생기면. 목돈이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아내가 내죠. 왜냐면 나는 씀씀이 많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면 아내는 또 그거 믿으니까 그래요. 당연히 아내 내는데 돈이 있어야지 파워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경제권을 요즘에 안 놓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맡겨도 보고 가져와도 보고 나눠도 보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해봤어요. 목사님도?
다 맡겨도 이렇게 보고 또 내가 가져와도 보고 해보니까 어떤 게 낫던가? 다 맡기니까 어떤 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지, 그렇죠.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굉장히 열심히 사는 내가 뭐 이게 진짜 뭐 하는 거냐. 근본이 그래서 야 지금부터는 주는 것만 주고 내가 갖는 것도 가져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 거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흐뭇하더라고요. 묘한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가 좀 모여지면 돈 쓸 일이 생기더만 이렇게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의도인지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 꼭 그 정도 필요할 일이 있다고. 그 정도야. 뭐 애가 뭐 전세를 지금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둥 뭐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이게 우연이냐. 결정적으로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쓸 때 특별히 작은 돈은 괜찮아요. 큰 돈 쓸 때는 둘이 오케이 해서 쓰는 돈은 거의 실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홍 씨가 내가 어젯밤에 친구 사귀려고 돈을 썼는데 이게 내가 좀 과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맛이 갔을 때 쓴 거거든.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같이가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 같으면 절대. 야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다. 예. 반절은 낼 테니까 반절은 니들끼리 해라. 뭐 이렇게 그때 제정신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마누라라고 마누라. 마누라는 제정신이거든.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러면 싫어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100%서 장가를 안 간 거야. 여기 나오는 남자 연예인들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몰라.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자기 진짜 복 받고 있는 거야. 자기 돈 자기 맘대로 못 쓰고. 옛날에 어머님, 아버지가 딱 던져주면 그걸로 어떻게든 하고 거기서 본인 거는 절대 못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게 파워인 것 같아요. 그 경제권을 가지는 게 부부 사이에서 가정 내에서 진짜 파워가 딱 생기는 맞아. 거라서. 돈이 파워예요. 이혁진 씨는 딱 느끼시잖아요. 아 요즘 아주 절실하게 느끼죠. 네. 이 권력 진짜 한순간에. 아 그렇게 웃지 예전에 저는 이제 맞벌이는 맞벌이였는데 이제 절정 때는 아내 초등학교 교사 급여가 뭐 저의 출연료하고는 이게 뭐 대상가가 안 되니까 그때는 거의 제 출연료를 다 아내가 관리하더라도 거의 제가 자선 낭비에 이렇게 아내 드리듯이 아유 네 가정을 해서 다 관리하십시오 이건데 지금 제가 없잖아요. 다 빚 갚고 이런 데 쓰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아내 급여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이게 너무 크지. 한 230만 원 이것저것 떼고 다 들어오는 230만 원 그 급여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데 지금은 갑질이 내가 치약을 어떻게 쓰든 면도기를 왜 나를 자주 바꾸냐 안 바꾸냐 그것까지 진짜 내가 입고 싶은 색깔 속옷도 못 입어 공정비에서 와이프가 사주는 대로 입어야 돼. 나는 진짜 지금 좋은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전에 오빠가 방송을 진짜 많이 할 때는 저희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자세도 지갑도 항상 이게 이렇게 딱 안 잡고 항상 이게 열려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그래서 오빠 안녕하세요. 이러봐. 돈을 정말 항상 지갑에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줬어요 막. 애들 후배들한테 다 밥 사주고 야 돈을 이렇게 줬는데 아까 내가 오빠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오빠를 다르게 대하면 나는 후배가 아니니까 난 똑같이 오빠 우리 오빠 돈 있다. 근데 옛날처럼 지갑이 아니라 호주머니에서 돈이 이렇게 나왔어. 5만 원짜리 2개하고 1만 원짜리 하나가. 내가 어떡해. 오빠 오늘 돈 있어서 내가 오빠가 만 원밖에 오빠가 정말 나를 안 보고 돈을 나눴는데 그 이용자가 근데 이제 부부관계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작가가 지금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만 뭐라고? 이런 게 오늘 지금 돈 없으니까 개그도 힘들어져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 돈 다 썼거든 아침에. 진짜 옛날 생각난다. 네, 글만 쓸 때 잠시 부인이 직장 다닌 적이 있었대요. 네, 네. 근데 잠시 돈을 좀 벌다가 직장 다닌 적이 글만 쓸 텐데 그때 부인이 돌아오면 요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돌아오니까 왜 부인이 남편에게 하듯이 남편인데 돈을 못 버니까 부인이 오면 막 이렇게 고기 생선을 주는데도 머리 부분 이런 데는 남편이 아니라 부인에게 챙겨주게 되고 자기는 꼬리만 먹게 되더라면서 이게 돈이 남녀나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누가 돈이 있느냐인데 제가 좀 그래요. 전 청년 실업가한테 결혼했잖아요. 그때는 마시는 거 다 남편 몫이고 조금만 드세요 했는데 이제 백수고 저는 돈을 벌잖아요.
근데 같이 있는데 갈치 같은 게 있는데 남편이 반 이상 먹으면 그렇게 화가 났어. 그래도 내가 산 갈치. 내 갈치인데. 내 갈치. 내 갈치인데. 그 갈치 내 갈치였어요. 내 갈치인데 허락이나 말던가. 그리고 잠시 방심해서 뭐 하고 왔는데 남은 고기가 좀 없어지면 막 저런.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인데. 김경 마담님 얘기에 저 100% 공감하는 게 돈을 버는 사람에게는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면 집에 갔는데 딸기가 어제 냉장고에 있는 걸 봤거든요. 딸기 좀 줘. 다 먹었대. 내가 번 돈으로 산 딸기를 나는 못 먹는 거야.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나도 딸기 먹고 싶은데. 맞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에 딸기와 수박 정도는 먹을 자격이 있다. 맞아. 나는 그걸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써서 붙여놓고 가요. 내 딸기. 아니야. 아 진짜로 이경재 딸기. 아이스케이크 하나 남겨놓은 거 보고 이제 돌아갈 때는 집에 가면 그 아이스케이크를 먹어야지 이러고 들어왔는데 어디 갔어? 내가 안 먹었다 그러면 진짜 얄미워. 맞아. 아유, 정말 이제 딸기 관리, 아이스크림 관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 관리 얘기했잖아요. 관리. 양소영 마담님이 아내들이 똑똑하게 돈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팁을 좀 주신다고 예, 하니까 예. 저희가 뭐 뒤에 LED까지 열어가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들이 똑똑하게 돈 챙기는 방법. 이게 저는 부부 사이도 하나의 그 사회 관계 하나인 것 같아요. 갑을 관계 우리 뭐 얘기하지만 이게 부부 사이에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근데 정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용서할 수가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전 재산이 다 내 명의로 돼 있어.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와. 그런데 재산은 쫓아보내면 남편 되니까, 명의로 되어 쫓아내면 있고 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사실 그거는 부인이 정말 내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내 명의로 내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람 필 때는 남편은 자기 명의를 꼭 하고 바람을 펴야겠네. 야, 그거를 그렇게 주셔라. 대단하시다. 우리 남편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네. 명의로 되어 있는 남자들은 바람을 쉽게 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주택 명의나 보험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가 앞으로 이걸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 부인들이 이제 왜 명의 공동 명의가 안 돼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 청약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남편 명의로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인 명의로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명의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주택 청약은 공동 명의로 안 돼요? 네, 각자 해야 돼요. 네. 개인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 아직 없구나. 관심이 없어서. 만드세요. 그거부터 만드세요. 그거부터 만들어. 그리고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활상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자금을 약간 융통할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편하게 내가 굳이 남편에게 공개하지 않고 싶은 비밀이 좀 필요한 자금도 사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정 여동생이 100만 원만 빌려달라는데 그건 남편한테 허락받고 빌려주기 너무 치사해요.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주택 명의 그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거하고 보험 정도 내 명의로 해서 이런 거는 남편들이 좀 후하게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해봤자 이게 저축이 되고 또 부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후하게 되니까 이런 거 아까워하시지 말고 내 명의로 좀 많이 늘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험증권 담보대출 이자 금리가 꽤나 비싸는데 높죠. 근데 일반 대출보다 훨씬 높아요. 빨리 갚아야죠. 일반 대출이 안 이제 되거나 급하게 쓰고. 아니면 아시는구나. 예. 대출 전문이죠. 대출 전문이에요. 주택 청약 보험은 아니, 그게 내 아니라- 명의로 들어라. 이게 제목이 아내들이 똑똑하게 돈 챙기는 법 하니까 양재진 원장이 계속 의심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걸 지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에. 고다운. 신혼 초부터 내 명의로 거래하라. 내 명의 뭐든지. 한 1, 2년 전에 국세청에서 남편이 부인한테 그 월급 통장을 줬는데 그거를 증여로 과세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기사가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고 우리는 명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하고 부인 관계지만 6억 이상 넘어가는 거는
증여 세금. 과세가 되는 예, 저희 현재 그 현행법상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에게 뭔가 명의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남편이 증여했다고 해서 과세를 할 위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내가 다음 재산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혼초부터 내 명의로 거래를 많이 늘려놓으면 신용도 쌓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 내가 뭔가를 취득할 때도 그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어떤 분들이 있으면요. 내 명의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거래하는지 은행 가서 대출 받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다 남편이 해주니까. 온실에 내지는 반대로 부인이 해주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생활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자기 명의로 거래하고 자기가 사인하는 버릇을 꼭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시어머니 용돈을 봉투에 담아 현금으로 드리지 마라. 현금으로? 네. 왜? 근데 현금으로 드려야 뽀대가 나는데. 네, 현금으로 드려야 나는데 나 우리 부모님 늘 현금으로 드렸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야 되나? 가능하면 네. 생색이 안 나잖아. 네. 남편 보는 앞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봉투에 넣지 말고 현찰 딱 보는 앞에서 현찰, 봉투에. 몇 장이냐도 알게끔 그렇게 생색을 내라.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통장을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그거 인정 안 해. 우리 남편이 봐야지 실감을 하지. 아니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어머님 보냈습니다. 증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남편을 위한 게 가능하면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시어머니이지만 가능하면 모든 거래도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근거를 좀 남겨놓으시는 근거를 게 만들어라. 좋아요. 의외로 그 돈이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내가 쓴 내 돈도 내가 어디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인들이 제일 억울한 게 돈이 샌다. 이 돈이 친정으로 간 거 아니니? 뭐 이렇게 가지고 와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모든 거래를 시어머니 용돈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금융기관 거래를 해서 가계부까지 쓰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사실 저는 저희 애들한테 얼마 전에 여행 가서 저도 이렇게 무심코 내뱉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아빠가 번 돈으로 너희들이 여행하는데 너희들이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 애들한테? 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아이들이 잘 자라두고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이 사실은 나만 쓸 수 있는 돈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사실은 뭐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는 게 남편이 나가서 번 돈이 남편 혼자 번 돈이 이경재 원장님 혼자 번 돈이 아니에요. 그 딸기의 반은 사모님 거예요. 그 딸기의 반은 아이들하고 사모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내가 없어봐 그 돈 생기나. 그렇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논리로 할 수가 있죠. 사모님이 아프셔봐요. 그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더라고. 못 벌거든요. 못 벌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거가 남겨놓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거래는 계좌 거래를. 세뱃돈도 온라인으로 애들한테 그러자고. 아니에요. 근데 저희 송도순 선생님은 무조건 계좌이체를. 왜냐하면 그게 볼 때는 탁 줄 때는 순간 탁 이렇게 수 있지만 그건 나중에 그냥 흩어져요. 기억도 안 나고 늘 통장을 보여주면서 봐. 내가 송도순 얼마나 이거 맞아. 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또 꼭 이렇게 보내고 손자한테도 내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통장에 남으니까. 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줘요. 네. 월급은 계좌이체로 보내줘요. 예. 그다음에 쓰기 편한 현찰은 또 현찰로 좀 줘요. 그다음에 카드 입금할 건 카드 입금을 해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주니까 이건 의미가 있어요. 네네. 얼마 전에 재벌들 형제 난들이 막 네,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제목이 그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게 돈이라고. 예. 그래서 부부 관계는 뭐 무촌이고 아름다운 상태라 하더라도 사실 부부 싸움의 70%는 경제적인 문제로 일어나요. 예. 왜 당신 뭐 월급이 적게 와 하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문제들 같지만 이게 뭐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먼저지 먼저 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가요. 이거는 후차 문제랍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네. 아내가 경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할 때도 유리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인이 경제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남편들이 부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함부로 밖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방이 되고 그다음에 잘못을 했어도 금방 반성합니다. 그래서 부인이 경제권을 갖는 것이 근데 아니 세계주의인데 이게 왜 꼭 남자만 바람 핀다고 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남자 남자가 쪽이 경제권 갖고 있으면 여자가 바람을 안 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희박하다는 거지 확률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 상대해 보니까 남자 쪽 문제가 많지 여자 쪽 문제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니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많죠. 아직까지는 비율로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7대 3. 그렇지 37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 저는 거 있죠. 사실 좀 예, 예.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뭐 양승호 변호사가 극단적인 예라고 그랬는데 처음 저걸 설명하실 때 네. 여자가 돈이 많이 있으면은 남편이 바람을 펴도 뭐 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람 폈으면 그냥 이혼하라고. 아니 바람 핀 건 뭐가 이쁘다고 또 받아줘요 그냥. 나가라고 그러세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럼요. 형은 형을 너무 용서하지 말고. 지금 TV폰 그냥 받아들여라. 넘어갑시다. 지금 저희는 돈 관리 얘기를 지난번에도 좀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이걸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못 해봤던 우리 박사로 마담님은 지금 거의 혼자 머릿속으로 지금 완전 멘붕 왔어. 탄이 터지고 나보고 어쩌면 이혼하고 돈도 가지고 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박마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자면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저봐 남편은 내가 10원까지 알고 있대. 아, 뭐 저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저희 집은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랑이 성격이 저보다 꼼꼼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직업적으로도 더 이렇게 좀 더 꼼꼼한 면이 많아서 제가 명의는요? 당당하게 일임했고요. 명의는? 다 신랑이죠. 저는 아예 지금 개념 자체가 없고 너무 이야. 그냥 사랑하고 방금 얘기한 그 행복하고. 사례네. 양진희 원장이 네? 얘기한. 저희 신랑 변호사인데 아니 그냥 좀 사랑하고 변호사요? 맑게 있다는데 좀 변호사신데 놔두세요. 회계사를 하다가 변호사 돼서 이야. 처음부터 저는 돈을 맡겼을 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해도 신랑이 보면 뻔히 다 알 텐데 그러네. 나는 그냥 신랑이 다 하는 게 편하겠다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제 좀 고민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사실 저는 돈을 통장에서 신랑이 벌어오는 월급에 통장에서 카드를 각자 쓰고 이제 월말에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뭐 지출이 얼마인지 다음 달엔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맞추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문제는 이제 저에게 준 몇 장의 카드 중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가 제가 카드를 쓰면 신랑한테 문자가 가는 거예요. 아우 띵동. 네, 띵동. 아우 그 띵동 네, 알죠. 가는데 이제 또 신랑한테는 제 띵동이 안 가요. 아니 신랑이 쓰면 저한테 띵동이 안 와요. 안 오죠.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마트를 가든지 뭐 미용실에 가든지 뭐 모든 걸 하면 신랑이 알고 있잖아요. 그쵸. 뭐 어디서 밥을 먹으면 어디인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너 어디서 먹었어 뭐 이런 스타일도 전혀 아닌데 암묵적으로 알고 있구나. 근데 나는 신랑이 돈 쓰고 어디서 쓰는지는 전혀 모르네. 이 정도의 억울한 마음은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민감하게 가족이나 이제 집을 위해서 쓰는 돈은 전혀 뭐 내가 눈치 볼 거는 별로 없는데 저를 위해서 쓸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달달이 뭐 미용실을 가든지 뭐 네일 아트를 하든지 마사지를 가든지 이런 부분이 여자들이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달에 뭐 이만큼을 썼으면 이번 달에도 이만큼을 쓰면 신랑은 물론 그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얘기할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눈치를 보게 되니까 신랑이 기대하는 기대치가 한 이 정도일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을 썼어도 이 정도로 맞추고 내 사비를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맞추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에 오늘 동침 씨 안 왔으면 전혀 저는 인지도 못하고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지냈을 텐데 오늘 좀 얘기를 듣고 좀 멘붕이 오긴 했지만 들어보니까 차라리 나한테 띵동 오면 신랑도 띵동 가고 공평하게 하던가 아니면 둘 다 없던가 아니면 뭐 나누던가 이런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한 번 했어. 똑같은 예인데 저도 결혼 안 했지만 내 돈을 분명히 우리 형이나 부모님이 관리하시죠. 띵동까지는 아니고 네, 다 네. 관리하시니까. 근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나도 그 생각했어. 맨날 양진중 원장이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독립하라고 나한테. 근데 나는 내가 잘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게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게 남편이 알게 모르게 갑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버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갑이야.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눈치 보잖아요. 눈치 보지 나는. 뭐라 안 본인이 해요. 돈도 본인이
본인이 쓰는데. 못 쓸 때 신경 쓰인다니까. 그러니까요. 띵동을 본인만 아는 걸로 바꾸지 왜 굳이 계속. 그게 가족 카드면은 카드 홀더한테만 그냥 띵동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랑이 준 카드로 이걸 썼더니 심지어 저희 신랑은 개 짖는 소리로 해놨더라고. 제가 카드 쓴 게. 진짜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같이 맡으라는데 내가 뭘 샀더니 진짜 웃기다. 자기 어머니가 쓴 거는 띵동 이렇게 하는데 내가 쓴 거 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사실은 저도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때 일정 금액을 어느 정도 통장에 넣어놓고 체크카드로 쓰시게 했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사람인지라 나는 밤새서 촬영을 하는데 울랄라 노래방 띵동 3만 원, 또 어디 막걸리 띵동 7만 원. 아 엄마가 지금 어디를 다니면서 지금 친구들하고 먹고 노래를 한 곡 하시고 실내 스크린 골프 치니까 갑자기 짜증을 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예 현금으로만 드려요. 지금 이 아까 팁 준 거 그거 바꾸실 거예요? 명의로 바꾸고. 성격상 그냥 지금이 오히려 편하고 그래. 예, 신랑이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는데 근데 표정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알고 아는 거랑 모르고 그냥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아까 표정이 어땠냐면 팁 줄 때 저런 것도 있구나. 정말 몰라가지고 전혀 이런 개념이 없고 막 왔는데 계속 막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저런 남편이면 진짜 힘들겠다. 저는 궁금한 게 샤론 씨 남편이 번 돈으로 그 카드 값을 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띵동이 샤론 씨한테 갈 이유가 없죠. 남편이 번 돈을 쓰는 거니까. 남편이 번 돈은 샤론 씨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띵동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도 월급을 주는 개념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월급 부분은 남편하고 정산할 때. 그러니까 그 여기도 안 가는 게 맞죠. 그렇죠. 혼난 거 아니죠 지금? 남편 것도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달 뭐 샤론 씨가 쓰는 돈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남편이 지출 내역을 아는 게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써야지. 문자를. 제가 아니 근데 카드로 어차피 가니까. 아니 그 띵동을 안 가게 만들어야 안 돼요. 가게 만들어야 된다. 유인경 바로 마담님이 쓰는 건데. 월급을 왜 하냐 고용인이 아닌데 저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아요. 제가 월급이라는 개념은 돈 터치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남편은 그 월급에 대해서 터치할 자격이 없어요. 이 돈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제가 월급이라고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전 터치한 적이 없고 나머지 생활비 부분도 터치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거를 정확히 형이 얘기해 줘야 돼요. 돈 터치를 안 애들은 돈을 터치하라는 걸로 아는데. 노 터치. 노 터치. 아니 여기 마담님들은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아세요? 띵동띵동 와요? 저는 제 거니까 오죠. 근데 아까 안선 씨 말씀하셨던 대로 어머니가 아니라 제 남편이 저는 이제 잠들고 있는데 새벽 1-2시에 띵동에서 오면 진짜 먼 당구장, 먼 족발, 4시에 족발집 오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안 알고 싶어요. 그리고 무리나 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게 올리고 있다는 건 알아줘야 호기롭게 막 딴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동네방네 제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걸로 소문이 나서 야, 네 마누라도 우리 남편 돈 안 버는 거 알지만 써라라고 할 수 있을까 봐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견제. 건데 근데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요. 제 거는 제 남편한테 알 이유도 없고 남편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서도 안 되며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심지어 이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요. 제 뭐 이게 신형폰 제가 모르니까 우리 딸내미가 비밀번호를 자기 걸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모티콘 같은 거 사는 게 딸한테 가요. 제 건데 제가 이모티콘 하나 졸렬하게 무슨 1,000원, 2,000원짜리 사도 딸한테 금방 문자 가요. 엄마 유치한 이모티콘 좀 그만 사.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를 감시자가 있어.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있네. 이건 내 돈 쓰는 거고 심지어 딸내미의 핸드폰도 4명이며 다 지불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정말 IT 사회가 만들어낸 신흥 노예와 극한 관계가 돼서 이게 저 양재준 원장한테 완전히 동의하는 게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이걸 하나를 보게 되면 자꾸 궁금해지고 더 보고 싶게 되고 저희 남편 통장 내역을 제가 안 보다가 얼마 전부터 보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현금으로 돈을 빼내간 거는 과연 이게 어디 갔을까? 그리고 맞아요. 이게 카드는 이렇게 썼는데 나랑 쓴 게 아닌데 이건 누구랑 먹었을까 자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긋고 안 보는 게 맞겠구나 생각이 들고 저 한 번은 진짜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작년이네 벌써 생일 파티를 한다고 우리 이제 안선영 씨와 최은경 씨랑 울트에서 저희가 저녁을 먹었는데 제가 와인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근데 했는데 왠지 그날은 좀 비싼 와인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백화점에 가서 와인을 딱 샀는데 저희 남편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와인이 그렇게 비싸?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나는 저희 남편한테 와인을 산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그 가격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가 그 카드를 만든 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1년 동안 내 카드 내역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수많은 생각이 스치면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바로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부분은 부인과 남편의 사생활을 조금 감춰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체크카드를 줘서 제가 없으니까 체크카드가 저한테 내역이 와요. 그럼 저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러 했는데 얘네들이 800원 음료수 먹은 거, 500원 먹은 것도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보는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더 상책이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을 제가 돈을 이제 많이 안 주니까 얼마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예 각자 이제 카드 띵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핸드폰을 남편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사이판, 뭐 캘리포니아, 뭐 주로 이런 이름으로 오는 거는 금액이 많더라고요. 압구정동 술집이야. 근데 유명한 다 알아. 마음사이판 가셨구나. 그런데 문자가 오면 이게 유난히 한번 이렇게 슬쩍 보게 돼서 가끔 의심을 해요. 아, 이 남자가 이 정도 2, 30만 원에 술값 쓸 여력이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디 갔었을까라는 게 가끔 궁금하고 또 반대로 저는 핸드폰에 비밀번호 안 걸어놓으니까 남편이 제 걸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그 신용카드 쓰면 한 달에 얼마 썼는지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제 통장에서 돈이 뭐 어디가 이체가 되면 통장에 잔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맨날 죽는 소리 하거든. 돈 없다고. 없다고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혹시 남편이 그걸 볼까 봐 문자가 오면 1577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를 다 바꿔놨어요. 이름으로. 그래서 신모 은행이면 신희 이렇게 친구 이름으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뭐 제 뭐 은행이면 제희 이래가지고 제 거는 순희, 희 이렇게 친구들 목록이 많아요. 희자 돌림이구나. 희자 돌림으로 해가지고 다 뜨겠네. 다 뜨죠. 근데 아직까지 저희 남편이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보면 잔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야, 너 돈 많네 뭐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잔고 숨기는 서비스 있어요. 그래요? 쓰는 건 있지만 잔고는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정말? 오늘 한 건 했다. 이야, 이거 좋아요. 이야. 진짜 오늘 그거는 굉장히 좋은 정보예요. 일단 끝나고 저한테 정보를.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제일 어리석은 게 왜 주거래 은행에 잔고를 둬요? 어떻게 해야 돼? 나라에 온거 더 시원해진 속풀이쇼 동치미. 궁금하시죠? 보고 싶으시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지 마세요. 꼭이요.